아이고, 무릎에 물은 한 번 빼면 계속 빼야 한대. 퉁퉁 부은 무릎 때문에 병원 가기도 전에 이런 말부터 들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치료를 망설이다가 정작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걸 보면요.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질문,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한테서 이런 얘기 듣고 덜컥 겁부터 나셨을 텐데요. 과연 이게 진짜 사실인지, 그리고 무릎에 물이 찼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건 대체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지긋지긋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요. 오늘 무릎 건강에 대한 5가지 핵심 진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파헤쳐 볼 겁니다. 무릎 물의 정체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진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진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도대체 무릎에 찼다는 이 물의 정체가 뭘까요? 그냥 우리 몸에 불필요한 나쁜 존재일까요? 정답은 바로 활액이라는 겁니다. 이 활액은요, 원래부터 우리 모든 관절에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액체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무릎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아군인 셈이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도 하고요. 또 혈관이 없는 연골에 영양분을 직접 공급하는 2가지 핵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이 활액이 만들어지는 만큼 또 싹 흡수돼서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릎 내부에 염증이나 손상 같은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이 균형을 깨트리면서까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활액을 뿜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붓는 현상은 고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염증이나 연골 손상 혹은 감염 같은 문제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인 거죠. 한마디로 주인님, 지금 무릎에 큰일 났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강력한 SOS 신호인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면으로 한번 깨부숴 보겠습니다. 바로 물을 빼면 습관이 된다는 그 속설 말이죠.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물을 빼면 습관된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현상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한번 뺐기 때문에 다시 차오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욕조에 물이 넘치고 있는데 고장난 수도꼭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바가지로 물만 계속 퍼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은 계속 차오르겠죠. 물을 뺐는데도 자꾸 다시 차는 이유는 물을 빼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물이 넘치게 만든 그 고장난 수도꼭지, 즉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물을 빼는 행위, 즉 관절천자는 당장의 통증을 줄여주는 일종의 응급처치인 동시에 그 뽑아낸 물을 분석해서 원인을 찾는 중요한 진단 과정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에이,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이 간절한 SOS 신호를 무시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릎에 물이 고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무릎판은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손상된 연골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들이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노폐물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고 결국에는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허벅지 근육까지 쭉쭉 빠져버리죠. 정말 말 그대로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허벅지 근육 약화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천연 스프링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능이 사라져버리니까 걷거나 뛸 때 모든 충격이 무릎 관절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겁니다. 결국 연골 손상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의료 전문가들은 그 근본 원인을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선 이것부터 꼭 아셔야 합니다. 만약 무릎이 그냥 붓기만 한 게 아니라 붉게 달아오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지고 조금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면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몇 시간 만에 연골을 녹여버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세균 감염, 즉 화농성 관절염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물 말리는 약 좀 주세요 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런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방하는 약이나 주사 같은 모든 비수술적 치료의 목표는요, 염증을 잡는 겁니다. 그 염증만 해결되면 우리 몸은 과잉 생산되던 활액을 자연스럽게 정상 수준으로 다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두 가지 효과적인 접근법을 볼 수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어디가 찢어졌는지, 손상됐는지 정확히 찾아내고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빠르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에 한방에서는요, 봉침이나 한약처럼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염증의 근본 원인을 다스리고 물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죠. 특히 관절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는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치료와 더불어서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평소에 등산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산에 가거나 계단을 막 오르내리는 건 무릎에 정말 좋지 않아요. 지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평지를 걷거나 수영, 실내 자전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바로 무릎 속 고인물을 빼내는 천연 펌프 역할을 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얇게만 수건을 무릎 바로 밑에 놓으세요. 됐나요? 그리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에 힘을 꽉 줘서 수건을 5초 동안 지그시 누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져야 해요. 이제 천천히 힘을 빼세요. 이걸 5번 반복하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무릎에 찬 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소중한 신호로 들어주는 거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좀 도와줘. 하는 우리 몸의 정직한 외침으로요. 오늘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 자체나 물을 빼는 행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것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로 삼아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자, 지금 당신의 무릎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